오늘은 수심결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심결이나 신신명이나 대어록이나 이런 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수심결을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8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국사 그 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전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하고요. 또 조계산 수조사 보릴 보조국사 비명을 보면 국사는 1158년에 태어나셔갖고 1210년에 열반에 드셨다.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국사 진울이 그 모구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소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모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구자는 우리가 시무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무도, 시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0가지 단계를 그 마음을 찾아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제가 예전에 시부도에 대해서 한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국사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떠한 그 사상을 한번 정립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9페이지 위에 보면은 육주단경을 보다가 진여자성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안다고 하지만 만상에 물들지 않고 진여자성이 항상 자제한다. 에 이르러 한편으로 기뻐하면서 일어나면서 불전을 들며 미중유의 취지를 얻음을 지족하고 명리를 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이분이 이제 그 육주단경을 통해서 한번 이게 확철되어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빗대어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항상 빗대어서 봐야만 내가 공부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됐고 이분이 이 당시에 의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가늠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록이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100% 맞다라고 보면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분도 지금도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이분도 어린 나이에요. 그죠?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가 깨닫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 옛 어른들이 해놓은 거를 갖다가 너무 숭상을 해버리게 되면 내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경계야 이쪽 경계를 비교해가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책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된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돼? 가늠을 해보면서 가야 돼요. 이 말이 진짜 바른 면목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방에 뚫어가지고 그냥 저 불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깨달았는데 만말로 얘기해갖고 새끼 이선정에서 깨닫고 무새끼 이선정에서 깨닫고 완전한 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는 이것이 수준이 첫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깨달으시는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 깨달았나 그것도 한 번 더 가늠을 해보면서 이런 경계를 봤을 때 이런 학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학자면서 수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진울 국사 같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술해 놓은 거를 본무로 해갖고 이런 분들은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깨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아, 이분은 내가 지금 이분의 경계에 못 미치는구나. 아니면 이분의 경계를 나는 넘어섰구나. 이런 첫 깨달음을 넘어섰구나 하는 걸 갖다 가늠을 해보시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록이나 경전이나 이런 거를 너무 우상화하면은 내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라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안다고 하지만 만상에 문들지 않고 진성이 항상 자제한다. 이렇기 때문에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우리 감각, 감수가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근이. 그래서 육근이 사실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분께서. 그죠? 눈, 코, 입, 귀가 모든 그 대상과 접촉을 해서 보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 어떻게 했어요? 육군은 감수작용만 하는 것이지 이게 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그 스크린에 비춰진 것만 우리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 그대로 보면은 안 될 수가 있죠. 육군은 원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관이죠. 육군을 통해서. 예, 통해서 하는 것이지 육군이 이제 육군은 항상 물들지 않아요. 그죠? 예, 원래 물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고 들려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육군 자체는 원래 물들지가 않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육식이 물드는 자리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밑으로 이제 쭉 한번 내려보세요. 정해쌍수. 이 보조국사 진울께서 그 한 것은 가장 위대한 게 이제 정해쌍수라고 하는 거죠. 정해 이제 쌍수란 말이죠. 이 정해가 뭐냐면 이 정이 그 고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 해는 이제 지혜죠. 근데 사실은 이 지혜는 이건 정이고 이거는 해니까 이거는 연기에 해당되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선정을 통해서 이거를 관을 하는 거거든요. 관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간수행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를 갖다가 이분이 했을 때 보조국사 진울께서는 하신 게 뭐냐면 교와 선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분이 큰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사실은 이제 한번 학문책에 교에서는 일대의 교회에서는 한번 혁명을 일으킨 것과 똑같아요. 교와 정이 분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와 저 선이 분리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둘이 아닌 거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만 해도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지가 않았거든. 이게 이렇게 합쳐지는 게 서로 이쪽에서는 저쪽을 뭐라고 하고 이쪽에서 이쪽을 뭐라고 하고 전부 이제 까기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하나로 통합을 한 거에 굉장히 이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해쌍수를 갖다가 정이나 해나 뭐냐면 정이 깊어져야 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정이 깊어져야 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를 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기르는 게 해거든요. 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본래 면목, 내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하는 거. 그리고 내가 본래 면목의 자리가 정확하게 내 위치가 어디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것만큼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혜라고 해서 뭐 우리가 지혜하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실상, 나의 실상, 면목을 제대로 깨닫는 게 바로 지혜예요. 왜? 그 실상에 들어가게 되면 불생불멸하는 거니까. 죽음도 치료해버리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 또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계, 예? 그리고 여기다 저기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계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엄청나게 스페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이나 해나 사실은 도찐 개찐이다. 같은 얘기다. 서로.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면 해가 되는 거고, 그죠? 멈추면 정이 되는 거고,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체냐, 체용 관계냐.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체용 관계로 보이지만 움직이면 체는 사라져 버려. 응? 움직이는 체는 사라버리고 용만 있어. 작용은 있어. 근데 작용의 주체는 또 사라져 버려.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내가, 자, 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내가 개입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는 거잖아. 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무화가 됐든 나의 본래 면목이 무화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잖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거는 현상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저 현상을 해석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면 저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예. 저게 보는 사람이 견해에 따라서 해석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견해가 어떻게 되냐면 최상승으로 가갖고 불직견, 불안이라고 하는 거지. 부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직견으로 보는 것과 불직견이 아닌 안목을 갖고 보는 것과 육안을 가지고 보는 것과 불직견으로 보는 것과 견해 차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보여지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 불직견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나의 어떠한 그 나의 실상에 대해서 원만하게 통달을 한 상태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얘기 중에서 공적 영지하다. 이런 것도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것도 가기 전 사람, 찰나지간에 깨달았을 때는 공적 영지함을 인식할 수가 있고, 공적하다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내가 인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적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직견에 도달한 사람들은 공적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만 그냥일 뿐이거든요. 그냥일 뿐이지 거기서 공적이 어디 있고 영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나간 거예요, 이거 사실. 너무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공적 영지하다, 뭐 신령스러움이 있다. 뭐가 신령스럽겠구나. 신령스러운 게 뭐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해석되어지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놀아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판타지를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판타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신공묘유다, 공정영지다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네. 역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느낀 감정을 붙였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진공묘유다라고 했을 때도 진공, 원래 본래 면목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공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도 공사상, 우리 대승사상 중에 공이잖아요. 이 공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면 우리가 아공, 법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3개 찍었는데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했던 거 있죠? 그게 아공, 법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공을 한번 깨치고, 아공을 한번 깨치고, 법공을 한번 또 깨치는 거예요. 근데 아공에서 법공에 가는 길에 수없는 깨달음이 존재해요. 아공에 가는 길에도 수없는 깨달음이 존재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자각이라고 그래요. 권태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거 중지라고 그랬어. 가고 가는 도중에 안다고 그랬어요. 알고 하다 보면 깨닫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점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각이 일어나죠. 이 자각이 일어나는 게 깨닫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결국은 이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 감정으로부터의 방위를 얻는 거예요. 감정이 방위가 돼갖고 감정이 방아착되는 거예요. 완전한 방아책은 뭐야? 와해가 되야지 완전한 방아책이 되는 거거든요. 자각이라고 하는 현상은 감정이 생각과 정보와 기억과 방위가 돼서 방아착이 돼갖고 사라지는 와해가 되는 과정을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실히 그거로부터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그게 자각이에요. 그냥 감정이 없어지는 거는 몰라. 뭐가 없어졌는지 몰라. 하지만 나중에 가는 과정 중에 디테일하게 내가 이랬었구나.
이랬었구나 하는 걸 알 때 그 발화점, 그 발화점을 최종 발화점을 내가 어떤 그 감정 상태에 휩싸여서 늘 그런 판단과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감정이 생기게 된 발화점을 딱 찾아냈을 때 그때 이게 발화점이구나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가 자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때는 감정이 최초에 생겼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념처라고도 하는 거예요. 관수행의 사념처. 원인.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원인을 찾아서 박살내는 거죠. 박살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박살되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진울 스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밑에 보면 선은 정처에도 있지 아니하고 요처에도 있지 아니하며 일용 응연처에도 있지 아니하고 사량 불멸처에도 있지 않다. 이랬다면 대목에 대해서 호련히 괴해. 저번에 그 원장님 나한테 물어봤죠. 개합. 이게 개해나 개합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일했잖아. 또 그 모일합잖아. 똑같은 거예요. 개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거하고 마저 떨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호련히 개합을 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불성이 없다. 불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있다 없다가 없으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뒤따라오는 후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있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해갖고 끝내 이르러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고 똑같은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자제함을 얻는 거거든요. 본문사로 가면은 내가 그걸 체득을 하는 건데 그냥 있을 때 밑에서 이제 공부해 올라갈 때는 불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 설정을 해놔야만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죠. 가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지. 그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방편. 불성도 하나의 방편으로 놓는 거죠. 방편으로. 그게 뭐 실제 존재한다? 아니, 나의 실상에 가서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건데 뭘 거기서는 없어. 불성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깨쳐가는 과정 중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 놓는 거다 이제 방편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 분별체에 있지 않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없다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육조단경에 있을 때 하엄론 당나라 때 그 하엄학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하엄학. 하엄 경할 때. 그렇지. 예. 통달해서 하엄경이 방대해요. 하엄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거 다 읽다는 머리 다 쉬워. 천수경 마지막에 보면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문을 내가 다 들어버리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 들으면 안 돼요. 고막 나가. 들으면 안 되고 법문을 다 듣고 공부하고 하겠다. 책을 다 보겠다. 안 돼. 왜냐하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어. 그러니까 경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읽다가는 우리 100년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적어도 몇 생은 태어나자마자 책을 읽기 시작해갖고 죽고 태어나서 다 읽고 죽고 이렇게 해도 경전을 다 못 읽어요. 불교 경전을. 응?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못 읽어. 그러니까 그걸 또 이해해야 되잖아. 그치? 이해해야 되잖아. 그걸 이해되니까 머리가 아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곧장 꼭대기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 깔아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경전을 내려 깔아서 봐야 돼,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볼 때는 내가 그 위치에, 의식을 위치에 올라가 갖고 밑에서 이렇게 깔아봐야지 그냥 한번 쓱 누가 해도 그게 당연함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리 간지한다. 그죠? 하나로서 모든 걸 꿰뚫는다. 그죠? 응? 결국은 뭐예요? 경전에 쓰여져 있는 건 뭐죠? 전부 다 나의 그 본래의 면목, 나의 실상을 표현해 놓은 거잖아. 그죠? 내가 실상을 체득을 해버리면 내 얘기를 다 써놓은 거잖아, 거기에. 예? 그러니까 그 경전을 밑에서부터 읽어갖고 뭐를 지식적으로 조합을 해갖고 뭔가 머릿속에 많이 쟁여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보면 다 내 얘기 써놓은 거야. 예? 그죠? 그러니까 내 얘기 써놓은 거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저 책을 볼 때,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 아집이 강하고 이게 불경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볼 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래서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뭐 깔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숭상해갖고 여기 있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누군가가 보주국사가 해석되어진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고 그 해석되어진 세계를 볼 때 또다시 누군가가 밑에 이렇게 해석전을 붙여놓은 거를 우리는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써놓은 거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보는 거예요. 알아서. 참고용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결 하면은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수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1페이지에. 꾸민다, 뭐 사물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제 이 숫자는 수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선, 수선한다, 뭐 쓸고 제거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보다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수선한다. 수리하는 거죠.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의제가 나오죠. 과연 마음을 닦는 그 요결, 요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결이라고 하는 것은 요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방법, 뭐 이렇게 비결, 요결이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음 닦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뭐간디 마음을 닦으려고 하느냐. 그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쓰는 글은 이게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방편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진화, 들어보죠? 진화. 하나는 가. 진화와 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화. 그래서 이 진화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여, 자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예, 진여, 자성. 이제 이 가하를 우리가 이제 생멸, 생멸법 들어보셨죠? 생멸하는 거예요. 여기는 연기 이런 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거부터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 이 마음 하여가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해요. 요거를 갖다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참나다,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리예요, 이게. 근데 참나는 이게 참나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깨지는 걸 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인식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제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유아예요. 이건 유아. 유아고 이건 무아예요. 무아. 그래서 이제 이게 나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걸 타도의 대상. 예. 이 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여문, 이걸 생멸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가가 도대체 뭐간디 타도의 대상이냐, 가짜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가 구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근데 이제 가가 구성되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오감, 그죠? 오감을 통해서 감수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안입이 설신, 설신을 통해서 안은 형상을 보고 이는 소리를 듣고 그는 냄새를 맡고 설은
맛을 보고, 그죠? 신은 느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와갖고 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죠? 안식. 이걸 본 거를, 봤어. 봐갖고 이 안에서 형상에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소리를, 여기 형상이 이렇게 잡힌 거를 이렇게 본단 말이죠. 봤을 때 외부에 이제 정보잖아요. 그죠?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이미지를 덧입히죠. 이미지를 덧입힐 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어떤 형이냐? 형질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형질은 뭐냐면 유불리. 나의 이로우냐 불리하냐의 형질에서 그거의 중요도는 밀도로 또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형질과 밀도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질과 밀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새롭게 화학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개체가 성립돼 갖고 생명 현상에 의해 갖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저절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저절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부처님께서 고집멸도를 얘기했을 때 집성제에서 왜 괴로움이 생겼는데 12연기에서 생노사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근데 무명이 뭐냐? 그러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애당초 없이 우리가 그러면 살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명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무명이 뭐 탐진치다 이렇게 정의를 누군가가 해놓은 걸 가지고 그 무명을 타파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무명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깨달음을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단 말이죠.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러면 애당초 그렇지 않고 올바른 견해로 살지 못했던 이유. 그럼 왜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이 저절로 생성이 됐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이게 그냥 생겼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생기다가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생성이 안 돼도 되는 때가 돼.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제는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고 우리가 머물렀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특화된 것들이 지금 내가 불안이라고 하는 걸 안 느껴야 되는데 불안을 느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안 느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두려움과 공포가 느끼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생존 반응이에요. 네, 생존 반응이에요. 이 생존 반응이 왜 과도하게 나와서 내가 지금 그러하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현상이 생기느냐. 그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타이밍적으로 벗어날 때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과도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옷 입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조그만한 옷 입고 크면 큰 옷 입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큰 옷, 컸을 때는 큰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커도 조그만한 옷 입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옛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벗어나야 될 때 못 벗어나서 그것으로 계속 제약을 받는 거죠. 근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선사들이 수심결도 그렇고 신신명도 그렇고 어록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벗어났던 방법이고 벗어났을 때 읽혀지는 보여지는 세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을 기록해야죠. 그렇죠. 예,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분은 모구자 진을 선사님께서는 이렇게 봤고 이런 것 까닭으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깨달은 요소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는
자기의 분분사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자기 걸 기록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문제가 남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공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공안. 공무니까. 공무원이 뭐예요? 사무원이 아니잖아. 공무원은 뭐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나만의 문제로 시작을 해갖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계를 이거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거기 때문에 사안이기도 하지만 공안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인류한테는 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책을 읽으실 때나 보실 때는 이 책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틀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쳤구나 네가. 어? 왜 네 얘기를 해야지 왜 남 얘기를 하냐. 그걸 남 거를 읽었으면은 제대로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네 거로 만들어서 네 얘기를 해야지 왜 남 얘기를 자꾸 하냐. 앵무새. 예, 앵무새지. 그죠?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잘 읽어서 새겨 들어서 나의 어떤 그 본래 면목을 찾고 나의 실상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걸 읽는 것이지 이거는 어차피 먹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내버려야 돼. 소화가 안 되는 걸 들고 앉아가지고 그게 옳으니 그러니 따지면은 미친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게.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가가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명이 존재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없었다면 도도 없었고 이 세상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대단히 감사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이 무명이 이제는 없어져 이제 버려야 될 때 못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문제가 원자력 갖고 말들이 많은데 원자력을 써가지고 우라늄을 써가지고 그 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전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 시대란 말이에요. 말세 시대에 불교에서 뭐가 출현을 한다고 그러냐면 미륵이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미륵이 뭐냐? 마음의 굴레를 끊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가 마음의 굴레를 못 끊었던 얘기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응? 나중에 이렇게 미륵이 오신다. 그 미륵은 뭐냐면 각자가 미륵이에요. 각자가. 예? 각자가 미륵인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마음이 뭐라고 하는 걸 포착을 해서 정확하게 그걸 없애는 거예요. 방아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륵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가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응? 미륵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응?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 하나만 정확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진짜 그 사람을 빵 공장에서 빵 찍듯이 찍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뎌갈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더뎌갈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거 갖고 공부를 한 거 아니거든. 응? 공부 방법이 우리하고는 스타일이 틀려. 응? 시스템도 틀리고 스타일이 틀려. 우리는 지금 사실 이런 걸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감정이 왜 형성이 됐고 어떻게 형성돼, 감정의 정신적 기전이나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거 좀 해줘야지 그래서 사람들하고 또 어울려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전에 이걸 가지고 이걸 감정 우리 공부하고 연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낚시를 하러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은 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도 하고 도도 있고 불지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있는 것이지 가가 없다면 그런 게 애당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가는 그래서 이게 꼭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인간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진화예요.
야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예, 야가 생명력이에요. 야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야를 존속해 하는 게 야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예요? 가가 작동을 할 때도 진화가 작동을 했단 얘기죠. 응? 진화가 계속해서 작동을 했단 얘기죠. 작동을 했기 때문에 진화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화는 뭐 공적영지한 거는 뭐예요? 이쪽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공적영지라고 하는 것은 뭐야? 부처가 됐든 중생이 됐든 작동하는 건 다 똑같이 작동한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족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구족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말이 또 속아버려. 구족됐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 되면은 뭐 다 되는 건 줄 알아. 아니야. 부처가 돼도 직후로 지가 숨쉬어야 돼. 지팔 지가 흔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부처님도 자기가 걸시가로 댕겨 자기가 다 얻어와서 먹었잖아요. 그 구족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되면 또 다 뭔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구족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다고. 그냥 원래 그냥 작동하고 있었던 거를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진화와 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가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 그 태극의 원리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태극을 알면 무국, 태극, 오행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이렇게 흘러져 나가는 방향을 알고 이 가와 진화를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태극 공부를 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하고 그렇게 하고선 이 공부를 다시 이어져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은 그냥 이걸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